문제, 우리 지역의 과제, 더 깊숙이 탐구하는 이곳은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 야,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 놀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둘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영석위원이 코로나로 미루었던 신혼여행을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잘 놀고 있는가 몰라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뭐. 아니, 사진을 보니까 스위스 융프라고 딱 가가지고 그 컵라면 딱 먹으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오고 싶겠습니까? 오기 싫지, 오기 싫지. 그래서 제가 기회를 한번 노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 지금 영석위원회 자리에 지금 들어오시려고. 뭐 함께 하고 싶다. 이것저것 문제연구소. 아니, 지금 약간 이거 나중에 모니터하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영석 의원님? 아무튼 신혼여행 무사히 잘 다녀오시길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경 인턴도 긴장도 좀 풀린 것 같고 이제 슬슬 저희가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진짜 가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뭐 더위도 지나가고 태풍도 지나가고 가을이 완연해진 느낌인데 가을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이 또 하늘이 높고 푸르르고 말이 살찌는, 제가 또 말띠거든요. 말띠도 가서 살찌는 이런 계절이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가을 식중독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을 식중독이요? 보통 식중독하면 여름이잖아요. 그쵸.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요.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가을인 9월부터 11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여름보다 더 무서운 게 가을 식중독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좀 날이 선선하다 보니까 보관에도 좀 소홀해지는 것 같고 음식 먹을 때 좀 조심해야겠어요. 맞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해산물에 조심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는 닭이나 달걀을 요리하거나 먹는 과정에서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재료를 만지고 나서는 손을 조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재료들을 꼭 잘 익혀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깨알같은 생활과 건강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위원님. 이제 본격적으로 마실연구소로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시죠. 한 주간 우리 지역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마실연구실. 오늘 첫 번째 지역은요,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옥 탈출. 제가 얼마 전에 또 추석 연휴 때 죽도시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곳이 이제 좀 괜찮아진다, 이제 지역에서 탈출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늘 심각한 주차난으로 방문객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해결책을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포항시가 2018년에 사업비를 들였고요. 올해 8월에 2층 규모의 큰 공영 주차장 공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 2018년부터 다들 기다리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새로 생기는 공영 주차장이 죽도시장이랑 거리도 굉장히 가까워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시장이 그렇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명한 시장이니까 구경 한번 해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어머, 요거 하나 사볼까? 요것도 하나 사볼까 하다 보면은 이제 양손이 무거워져서 나오게 돼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공영 주차장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하니까 더 한가득 들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또 요즘에 택배로 보내기로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포장까지 아주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선물하기도 너무 좋잖아요. 사실 코로나에 또 뭐 태풍까지 우리 상인분들이 악재를 많이 겪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좀 많은 분들이 더 시장을 찾아주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죽도시장처럼 유명한 시장에는 이렇게 인프라 구축이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요. 중소형 시장에는 아직까지 이런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편의시설과 교통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죽도시장 이외에도요, 우리 지역에는 뭐 남부시장, 북부시장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시장들이 많으니까요. 이것들도 발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요? 다음 지역은 영덕입니다. 영덕의 이번 주 키워드는 위반입니다. 위반! 일단은 이번에 영덕의 위반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위반입니다. 바로 선거법 위반인데요. 그쵸.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어떤 건가요?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김광열 영덕 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 4명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8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이번에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국민 10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돼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연루가 됐더라고요. 특히 선거운동원 4명은요,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가 아니라 자필로 작성된 당원 명부를 토대로 책임 당원에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품을 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책임 당원들은 지난 5월 경선을 앞두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선거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만들어서 뽑아진 이 당선인인데 사실 선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라는 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많이.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영도권 전체가 좀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맞아요. 하는데요. 명수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서로서로 이렇게 불신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하루빨리 수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지역은 경주입니다. 양방향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넌 너무 일방적이야, 일방통행만 해,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번 네. 경주에서는요, 네.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으로 공무원과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문자 서비스 알짜배기 경주 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경주시는 매주 금요일 1회씩 알짜배기 경주 소식을 통해서 경주 시정 소식은 물론 각종 행사, 생활정보 등을 담은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자는 별도의 앱이나 인터넷 주소에 대한 접속 없이 그냥 문자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고요. 이 문자를 통해 의견도 남길 수 있어서 굉장히 사용이 편리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스마트폰을 당연하듯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고연령자인 분들에게는 인터넷이나 이렇게 앱이나 이런 게 다 불편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문자도 배우는데 한참 걸렸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뭔가 앱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르신들 폰에는 이 데이터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이용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부담 가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체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요, 희망자에 한해서만 제공이 된다는 점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좀 당연해요. 왜냐면 요즘 스팸이나 광고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자에 한해 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 체크해 두시고요. 어디서 그럼 신청할 수 있죠? 네, 경주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까지 잘 챙겨주시는 건 좋은데 사실 이런 소통 창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이게 또 약간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잘 정돈이 돼서 대표적인 소통의 창으로 자리를 잡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경주시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건 너무 좋은데 중복되지 않도록 또 단촐하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울진으로 가볼까요? 9억 9,700만 원입니다. 솔깃한데? 금액이 꽤 큰데요? 야, 일단은 9억 9,700만 원. 벌써 상상하시고 있는데요? 내 통장에 꼽힌다며?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일단은 그러면 주경 인턴은 혹시 가장 좋은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요즘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상황 보면서 이렇게 집값 좀 더 떨어지면 이렇게 좀 해볼까. 또는 주식 시장이 지금 한창 또 하락세, 파란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가 기회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몫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돈 얘기가 나오니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갑자기 입이 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 중에 가장 좋은 투자는 바로 청년들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모범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인재를 키우는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울진군 장학재단은요, 울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신청자 1,043명 중에 997명에게 이 9억 9,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하네요. 네, 말씀대로 1,043명 중에 997명이면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 같은데요. 네, 서류 심사도 했고요. 실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신청 조건은요, 대학생이거나 복학을 앞둔 휴학생이어야 가능하고요. 공고일 기준으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이 2년간 울진
울진군에 살고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울진군에 실거주를 2년을 해야 한다. 이거 네. 반드시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네요. 1차는 7월이었지만 2차 신청이 또 있습니다. 오. 9월 1일부터 9월 16일 내일까지입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 지역은요. 바다 건너 울릉입니다. 울릉은 날씨 요정. 날씨 요정하면 주경 인턴이잖아요. 뭐 독도 갔다 왔어요? 울릉도 갔다 왔어요? 가고 싶어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이에요. 울릉도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PD님. 이사 가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울릉도지만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포항을 지켜야 하니까요. 네, 포항에서 날씨를 전해야 합니다. 날요? 네, 이번 키워드는요. 바로 울릉도의 기후변화 감시소의 관측 자료가 9월부터 국가 통계 자료로 승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울릉도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질량 농도가 국가 통계 자료로 승인을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기상청은 안면도, 고산, 포항, 울릉도, 독도 네 곳에서 기후변화 물질을 관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안면도의 관측값만 2006년에 국가 통계 자료로 승인받아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고산과 울릉도 관측값 역시 국가 통계 자료로 승인받게 된 거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통계의 신뢰성과 기법, 공공의 이익 달성 등 이 까다로운 검토 과정을 통해서 승인이 됐다고 하니까요. 울릉도에 날씨 요정이 생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날요. 일단 아쉽게도 포항은요. 아직까지 자료 안정화가 이뤄지지 못해서 이번에는 국가 통계 자료로 인정받지는 못했는데요. 곧 자료를 안정화시켜서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함께 기대를 하면서 포항을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항의 난료는 주경 씨가 계속 지켜주는 것으로 하면서 오늘 일단은 저희가 둘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약간 영석위원의 자리가 조금 느껴지긴 했는데 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 엄청 허전했어요. 잠깐 그렇게 네. 얘기해야 돼요. 제가 오프닝에 나. 제가 욕심쟁이로 또 거듭난 것 같아서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 인턴입니다. 아 잠깐만요. 보고 싶습니다. 영석위원. 너무 허전해요, 선배님.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연구실입니다. 자, 오늘 현장연구실 자연 속에 저희가 쏙 들어왔는데 오늘 현장연구실도 우리 주경 인턴과 함께합니다. 네, 마실 연구소만 있다 이렇게 현장 연구실에 오니까 너무 색다르고 설레는데요. 오늘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경 인턴이 마실 만큼이나 현장 연구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요. 우리 지역의 유서 깊은 유적지 바로 경주의 옥산서원에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주 옥산서원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옥산서원에 오게 된 이유가 우리 주경 인턴의 추천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의 강력 추천 때문이었는데요.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뿌리를 알아가고 또 이걸 지켜가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의 뿌리를 알아가고 잘 지켜가는데 옥산서원을 왜 찾은 거죠? 얼마 전이죠. 올해 7월 말입니다. 우리나라 옥산서원 무변루가 보물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봤어요. 그 기사 봤거든요. 안 그래도 그래서 무변루 잘 몰랐었는데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럼 잘 왔네요. 그럼 이제 쭉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주경 인턴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문화재청의 조상순 학예연구관님과 함께합니다. 나와주세요. 이야. 일단은 연구관님답게 굉장히 특이하게 또 이제 다리를 건너서 입장을 하셨어요. 외나무 다리를. 예, 원래 옥산서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외나무 다리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럼 이 다리를 통해서 오지 않으면 옥산서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옥산서원에서 공부하기 위한 좋은 환경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조건을 맞췄고요. 아, 저기 또 뭐라고 글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돌에 지금 뭐가 한자가 적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주경 인턴 보여요? 자, 공부해왔습니다. 태신대. 네, 맞습니다. 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라. 그런 의미로
저렇게 세심대라고 써 있습니다. 야, 그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씻으려면 저는 한 1시간 정도 조금 씻고 들어갈 테니까 혹시 먼저 좀 들어가 계시겠어요? 예, 그럼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야, 세심대. 자, 이제 옥산서원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현장 연구실을 나오면서도 이런 풍경 속에서 진행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죠?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은 옥산서원의 서재라는 곳이고요. 예, 서재 이제 동재와 서재가 있는데 조선시대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기숙사 같은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일단은 하기관님, 네. 옥산서원 하면 딱 그래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지? 딱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말고는 더 이상 아는 게 없어요. 도대체 이 옥산서원은 어떤 곳인가요? 일단 세계유산부터 먼저 얘기하자면은요. 옥산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9개 서원이 2019년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바쿠라는 도시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이라는 유교의 개념이 한국 상황에 맞게 학문적으로 발달한 하나의 학문인 거고, 그 학문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건축이 바로 서원이고요. 그 성리학이 발달하게 된 그 현장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치가 인정이 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 옥산서원은 회제 이연적 어르신의 어떤 학문과 덕행을 본받기 위해서 만든 서원입니다. 유학에서 얘기하는 천인합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된 서원이기도 합니다. 옥산서원이라는 서원의 이름은 요 서원 앞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 자옥산이에요. 자옥산. 예, 자옥산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옥산서원 현판 보이시나요? 네. 예, 저 현판 누가 썼을까요? 알려주세요. 저희 몰라요. 첫 글자 알려드릴게요. 사! 예, 추사 김정. 김정희. 아니, 그 뒤에도 좀 글씨 느낌이 딱 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누가 쓰신 거죠? 저 뒤에 있는 구인당의 글씨는 이산해란 분이 쓰셨습니다. 조선시대 때 유명한 유학자셨어요. 그러니까 옥산서원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글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옥산서원을 오셔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씨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유명한 분들 글씨가 있으니까 한번 좀 와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서원 건물의 특징이 위계라고 저희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 유교라는 게 굉장히 상하 관계, 임금과 신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건물에서도 스승이 머무르는 공단의 건물이 제일 크고 높고 화려하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이 머무르는 건물은 상당히 검소하고 적재되어 있죠. 초석도 저기 보시면은 초석을 네모났고 기둥이 놓인 자리는 동그랗게 잘 다듬어져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앉아있는 건물은 굉장히 거칠게 다듬어져 있어요. 또 기둥의 형태도 네. 저기 기둥에 비해서 저희 앉아있는 건물의 기둥이 조금 더 가늘고요. 이제 기둥 위쪽에 보시면은 저희 공포라고 하는데, 저희 새 부리처럼 생긴 것들이 네. 몇 개가 있죠? 2개. 지금 뒤에 보시는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 예, 맞습니다. 이제 건물에서도 공부하는 건물과 이제 머무르는 공간 이런 게 좀 차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와, 야.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 따라서도 달라지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 앉아 있는 것부터가 저쪽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위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금 바닥을 보시면 여기가 제일 낮고 강당이 제일 높고 저희가 앉아 있는 이곳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면서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그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정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만한, 흔히 저희가 이제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해요. 그러한 가치를 지닌 유산을 지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계유산 지정되면은 그로 인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사회 경제적 가치나 이런 게 훨씬 높아지고 있고,
또 이 세계유산을 보시러 오는 관람객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 이렇게 훨씬 좋아지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들으니까는 갑자기 되게 뭔가 귀중한 곳에 우리가 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네요. 오. 그럼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들어오려면 절차가 또 어떻게 되나요? 그 절대적으로 기간만 한 3년이 걸리는데요. 먼저 3년이요? 예, 요즘에는 이제 잠정 목록이라고 해서 세계유산에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일단 그 나라에서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려요. 보통 국가별로 1년에 하나 혹은 하나에 2개 정도를 등재를 신청하는데 그 다음에 그 문화재에 대한 어떤 도면, 사진, 역사 문헌 자료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위원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초안을 제출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죠. 뭐가 좀 부족하다, 뭐가 더 필요하다, 그럼 보완을 하게 되죠. 그 보완심사위원 자료를 제출을 해요. 거기까지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심사위원들이 이 문화재, 이 문산이 그 세계유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을 하는 기구가 전 세계로 2가지가 있어요. 문화유산은 그 이코모스라고 하는 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쪽에서 전문가들 파견해 심사를 하게 되고 자연유산은 IUCN이라고 하는 세계 자연유산 보존 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심사를 하는데 그럼 보통 6월 달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 집단의 자문 의견을 받아서 등재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이 기간까지가 3년 정도 걸립니다. 아휴, 듣는데 벌써 약간 지쳐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 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준비하는 그 자료 양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유산이라는 지정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인들이 꼭 보존해야 할 만한 유산을 그 전쟁이나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고 이걸 제출하는 국가나 기관에서는 그만한 노력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정을 해서 영구히 보존시켜서 후세대 전달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시간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해도 그걸 감수하고 끝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승인을 받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옥산서원이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게 2019년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 자료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또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역시 세계유산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세계라는 단어가 붙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딱 됐어요. 그럼 네. 그 의미와 예. 또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뭐 혜택이랄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한 국가의 문화재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인정되었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이 하다못해 서원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서도 이 서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국가에서도 세계유산이 지정되면 또 별도로 예산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 IUCN이나 이코모스, 세계유산위원회 등에서는 이 서원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검색하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만 들어가도 세계 문화유산을 검색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렇게 유적지를 찾아다니고 역사 공부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일종의 여행 코스도 있어요. 세계유산만 전 세계에서 이런 거 괜찮은 다니는 것 것도 같아요. 있죠. 예. 아니 그래서 왜 우리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에도 되게 많은 외국인 분들이 또 찾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유산 대단원 자체가 전 세계인들의 어떤 그 관광지로서 어떤 관심을 끌고 이목을 끌게 되는 장점도 있죠. 주변의 상권이나 어떤 경제적인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강당과 이 기숙사 공간 여기 말고도 체인문 이런 곳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저희가 이제 서원의 건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 쉬는 거, 공부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이게 각각의 위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 지내는 거고요. 그다음 전체 영역에서 한가운데 있는 게 공부하는 곳이고 가장 아래쪽에 이제 그렇게 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자연을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유식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쉬면서도 공부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쉬는 거예요.
그 공간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무변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무변루가 얼마 전에 또 보물로 지정됐다는 그 네. 기사를 저도 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무변루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일단 무변로는 우리나라 서원의 이제 누각 건물 중에 여러 가지 그 되게 특이한 특징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층의 누각이고 아래로는 출입을 하고 위에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또 2층의 건물인데 온돌이 2층에 되어 있어요. 온돌이 2층에 돼 있다는 건 정말 특이한 일이 예,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원의 누각 중에서 창건 당시 1570년 창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와, 뭔가 이게 되게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마저도 멋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구현할 수 있는 건축 기법들이 아주 잘 남아 있는 거고요. 특히 2층의 온도를 만드는 형식은 거의 고급 건축이죠. 그러니까 이 건축사적인 부분에 봐서도 되게 의미 있는 공간인 거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무변루에서도 요 양쪽에 약간 조금 숨은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긴 어허. 한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답답한 스승의 눈, 선후배의 어떤 그 이제 시선을 통해서 서로가 공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지만 계속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쉬는 공간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세 칸의 대청마루가 주로 쉬는 곳인데 이마저도 사실 불편하죠. 근데 여기서 보고 계신데 이게 맞- 어떻게 쉬는 거예요? 들어눕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에 조그맣게 누마루가 있는데요. 네. 그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건물 이제 서원 안에 있으면서도 몸은 밖으로 나가지 않지만은 눈이 바깥에 나가잖아요. 바깥에 있는 경치도 구경하고 밑에서 물이 흐르는 것도 구경할 수 있게 아주 잘 설계된 곳입니다. 아휴, 다들 공부한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딱 앉아있으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서 정말 답답하잖아요. 이런 공간이 있어야 좀 예. 숨을 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기서 지금 바라봐도 저 누마루에서 보이는 나무와 이 하늘과 이런 풍경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모두가 또 보물로 지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남아 있는 서원 중에 적어도 상당히 이제 가치가 있고 특별히 이제 건축적으로 형체가 잘 남아 있는 경우는 저희가 국가지정물로 지정돼 있고 그 중에서도 옥산 서원을 포함한 그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은 다른 그 47개 서원 중에서도 건물의 어떤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유무형적 가치가 조선시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선정이 됐고 그래서 별도로 지정된 거죠. 자, 이렇게 7월에 무변루가 보물로 지정이 되면서 몰랐던 분들도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찾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무변루 말고 혹시 우리 하계관님이 추천하고 싶은 우리 지역에 있는 보물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에 위치한 경주 향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문화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선조들의 어떤 역사적인 삶이나 흔적들을 찾으러 갔는데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화가 유교 문화고 유교 문화는 크게 서원과 향교에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옥산 서원에 있는데 서원의 어떤 부분이 또 향교와는 다른지를 한번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게다가 또 이번에 무변루가 보물로 지정됐지만 또 경주 향교의 대성전, 명륜당, 신산문, 동서무도 몇 년 전에 보물로 지정됐거든요. 왜 보물로 지정되었는지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도심으로 있는 학교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들어야지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진짜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계관님과 함께 저희가 옥산 서원을 둘러보고 무변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혹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문화재로 지정되고 세계문화로 지정되는 것과 더불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끝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문화재가 우리 후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한 노력은 저같이 문화재청에 있는 직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처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같이 동참해 주셔야만 진정으로 후손에게 우리의 문화재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등재된 걸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더욱더 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서원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요. 앞으로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가을이잖아요. 완연한 가을이에요. 여기서 또 단풍이 들고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게 되면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떠나기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 옥산서원 무별로 직접 와서 눈으로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역사 공부하는 시간까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역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ime after time.